한 살 더 젊어지고 싶다. 내 늙고 싶지 않은 욕망. 한 살이라도 젊어지고 싶다면 내 몸에 이 호르몬을 채워라. 내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청춘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청춘 호르몬 알아? 혈당 수치는 물론 고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이 호르몬 하나로 낮출 수 있다. 이는 혈관에 전지전능한 호르몬, 항산화, 항노화, 항암. 청춘의 묘약이다. 내 몸의 노화를 막아줄 이 호르몬의 정체는 약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말씀드리자면 면역력 회춘, 혈관 회춘을 한 것은 물론이고 난소암 4기라고 38kg까지 떨어졌어요. 내 몸속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 생존율 20%의 난소암 4기를 극복한 오늘의 몸식.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암세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항암은 물론 흰머리를 다시 검게 돌려준 몸신의 호르몬 건강법 대공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젊음의 묘약으로 주목받는 호르몬의 정체부터 내 몸속 호르몬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까지 마실 수가 있어.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 특별 대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동안 얼굴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계속해서 안티에이징 건강법 2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올림픽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스튜디오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쪽이 그렇습니다. 야, 정말 악독한 시어머니 연기를 정말 잘 해내시는 연기파 배우 서건수 씨 모셨습니다. 악독한 게 아니라 강하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일가견을 갖고.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따스하고 그럼요. 귀여운 맞아요. 할머니 서건순입니다.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얼굴도 그냥 무서워요. 근데 또 배역을 딱 보면 자주 쓰는 대사가 있어요. 너는 하늘 딱 이렇게 내리깔고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이러면 그래서 여기서 몸신 드라마 한 편을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지금 저쪽에 앉아 있는 두 남녀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아들 근데 며느리. 아들이 저 쓸데없는 아들이 어느 날 외박하고 들어왔어. 근데 며느리가 그걸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이르는 거야. 스테바이 레디 큐. 어머니 어제 이 사람이 어제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정말. 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넌 그게 지금 그렇게 큰 일이야? 이래서 사람은 살아나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거 봐라. 너 또 오늘 우리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어. 너 그런 말 하면 우리 엄마한테 맨날 혼난다, 너. 어머니 근데 정말 네. 연기자는 연기자들이시네요. 어쩜 그렇게 단박에 드라마를 여기까지 끌고 가세요. 어우, 와, 섬찟해. 겁납니다. 자, 어머님 건강하시죠? 저 옆집 며느리 괜찮죠? 네. 저는요, 사실은 뭐 건강은 나이 대비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나 잘 잤다 이러는데 저는 졸려 피곤해 이러고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몸신 정말 기대하고 있고 그 방법을 좀 알아가려고요. 그래요. 네. 더 기운차게, 더 강한 연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뭐 한 살 더 젊어지고 싶다. 내 얼굴, 몸, 혈관, 뼈 다 젊게 하고 싶다. 시간을 되돌이키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몸신에서 바로 그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젊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순간 놀랐어. 저희가 감히 이제 안티에이징이란 말을 이제 사용할 건데요. 이 안티에이징의 개념은 내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스톱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젊음의 묘약이라는 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이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충을 해주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게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 자체로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혈관 회충, 그리고 뼈 회춘, 면역 회춘. 야, 이게 바로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생체 시계 거꾸로 되돌리는 젊음의 묘약. 오늘의 주제. 정말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젊어지는 안티에이징 건강법 2탄 청춘 호르몬을 채워라. 청춘 호르몬? 청춘 호르몬 알아?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실제 이런 호르몬이 있어서 지금 청춘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뭐 저희에게는 또 오 박사님이 계시니까요. 예, 박사님? 네. 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약 80여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해주고 키를 크게 해주고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졸리다 이런 기본적인 생체 기능을 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나이와 함께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몸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건강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청춘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주관하는 낮과 밤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청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고, 또 하나는 입니다. 혈액 배출, 뼈 배출, 항암, 항노화, 항산화까지 청춘 호르몬만 잘 채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는 혈관에 전지전능한 호르몬.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세 가지를 다 줄여줘요. 이것을 채우면 당뇨, 고혈압은 물론 콜레스테롤 조절까지 가능.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약 90%는 청춘 호르몬인 이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노화를 막는 강력한 열쇠. 이 호르몬을 듬뿍 채우면 청춘을 위한 트리플 호르몬, 항산화, 항노화, 항암. 세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난소암 4기라고. 내 몸속 호르몬을 채우는 건강법으로 난소암 4기를 딛고 배출에 성공한 오늘의 몸씨. 지금 현재는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 후유증 극복은 물론 백발이었던 머리카락까지 검게 되돌려준 호르몬 건강법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약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 아닙니다. 값싸고 아주 편리하고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청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을 소개해 주실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4기 난소암이셨어요. 근데 그 암을 극복하셨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면역력 회춘, 혈관 회춘을 한 것은 물론이고 예. 최근에는 완전히 하얘졌던 머리에서 다시 심지어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 말도 안 돼. 심지어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돼. 진정한 회춘 아니겠어요? 잠깐만. 왜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요. 어떻게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고 무슨 그렇게까지 될 것 같으면 우린 뭐 했어? 내 저러다 혼날 줄 알았다? 저런 말 하다가?
제가 저기 다른 분들 앞에서는 한 번 더 우겨볼 텐데 이상하게 서건순 씨 앞에서 두 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오늘 몸신과 몸신 주치의께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주실 텐데요. 이 청춘 호르몬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몸신 주치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와주세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젊음의 열쇠, 낮과 밤의 호르몬. 내 몸을 10년 젊어지게 만드는 호르몬의 놀라운 힘을 알려주겠다. 건강 명강사 박민수. 늘 거기서 나오시는 분 같으시네요. 예, 다시 모셨습니다. 네. 예, 인사해 주실까요? 예. 저 해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 1탄. 2탄은 이제 우리 인슐린 수명을 늘려주는 우리 콩기름 찬밥으로 2탄에 인사드렸던 네.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호르몬의 이제 끝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원히 이제 젊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청춘 호르몬을 되돌릴 수 있는 그 건강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네. 지난번에 왜 그 콩기름 찬밥 예, 예. 그 왜 혈당 낮추는데 정말 좋다라는 예,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렇게 놀라운 건강법을 정말이야.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까? 예, 동안 피부, 동안 혈관, 동안 세포 어머.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청춘 호르몬을 채울 수 있는 이제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나오고 뼈와 관절이 약해지면서 혈관에 이제 기름이 끼고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신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오작동하거나 기능을 잃으면서 암덩어리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청춘과 반대되는 늙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건강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청춘역이거든요. 청춘역. 그 청춘역까지 달릴 수 있는 청춘 열차를 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열차에 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산 가면 탈 수 얼마면 있어요. 돼요? 얼마면 돼? 티켓을. 맞습니다. 네. 얼마면 돼? 잘못하면 안 되고요. 행선지를 잘못 고르면 안 되겠죠.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몸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신을 보셔야 됩니다. 몸신을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을 탑승 시간을 놓치면 안 되죠. 탑승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예. 그리고 이제 박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청춘 열차를 지금 탄 거군요, 저희가. 예, 이제 타고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혈관, 그리고 뱃살, 암세포를 이기는 면역력 회복까지 업시키는 호르몬이 있다. 청춘 호르몬 이야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르몬부터 알아볼까요? 예. 내 몸을 10년 젊게 만드는 안티에이징 건강법. 첫 번째 호르몬은 낮의 호르몬 비타민 D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청춘 호르몬은 비타민 D 호르몬, 낮의 호르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비타민 D라는 것 자체가 호르몬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비타민 D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리가 지금 안 되져 있거든요. 그죠, 선생님? 저분이 공부 꽤나 했는데 말씀을 저 정도 하시는 거 보면 비타민 D가 처음 확인이 될 때는 비타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냥 비타민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호르몬의 역할이 있더라 이거죠. 여기다가 이 비타민 D를 지금 회춘 호르몬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타민 D가 혈관 회춘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혈관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이 세 가지를 다 줄여줘요. 비타민은 뭐냐 하면 밖에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나 약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지만 호르몬은 뭐냐 하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같으면 수명이 있잖아요. 인슐린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었을 때 아껴 쓰라고 하는데 비타민 D는 이제 비타민과 호르몬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언제든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는 비타민 D가 청춘의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젊어지는 호르몬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난 뭔 일이라도 하고 싶어. 진짜. 아니 근데 그중에 뭔 일을 제가 하나 하고 있거든요. 뭐요? 이것도 뭔 일이요? 왜냐면 그 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이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를 같이 복용을 하라 그래서 먹고 있는데 네. 근데 별로 뭐 이렇게 청춘 뭐 회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호르몬, 그때 합성되는 호르몬이 외부에서 비타민 D 약을 먹었을 때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까? 기능적으로? 예, 기능적으로 같은데 아무래도 햇빛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뼈에만 도움이 된다고 아셨을 건데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분해, 그리고 혈당 진짜 조절, 많이 지방 하네. 분해, 칼슘 흡수, 골다공증 예방. 기능이 콜레스테롤, 혈당 다 하나요? 예, 비타민 D가 이제 우리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합성이 돼서 우리 장에서 빠져나가는 칼슘 흡수해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만 알고 계셨을 건데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비타민 D가 당뇨병을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슐린이죠. 그래서 우리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는 이제 세포가 췌장의 베타 세포인데 우리 비타민 D가 호르몬으로서 작용해가지고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잘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당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췌장의 베타 세포가 각종 독소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건데 그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황산화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들 보면 주변에 이제 당뇨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근데 심하면 자기가 보통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가. 그러면은 비타민 D가 혈당 조절까지 해주면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혈당 조절은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드시거나 이제 당뇨 조절이 안 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인슐린 약이나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D가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비타민 D를 보충을 했을 때 당뇨가 뭐 이렇게 조절이 잘 되면서 당화혈색소가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30명의 우리 환자분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더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D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비타민 D가 낮으면 그것을 보충하든지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조절을 해준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비타민 D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디펜스 비타민, 방어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종 우리 몸의 혈관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공격하는 데부터 자기를 막아주는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수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혈관의 전지전능한 호르몬, 혈관을 방어하는 수호천사. 그래서 디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혈압약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복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닌이 안지오텐신을 만들어서 그것의 혈압을 올리도록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어떤 혈압약이 지금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혈압약인데 우리 몸에 있는 레닌이라는 효소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비타민 D가 그 레닌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작용해서 혈압을 올리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우리 동맥경화가 생기고 우리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의 3대적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까지 동시에 해결해주는 우리 혈관의 방어 호르몬, 디펜스 호르몬입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또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인데요. 우리가 고혈압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짜게 먹어서, 그죠? 소금을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게 많은데 사실은 짜게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지금 우리 박민수 원장이 얘기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막는 효과가 어디에 있냐? 비타민 D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혈압을 저절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고혈압 환자들은 내가 짜게 먹나? 이것만 관리할 게 아니라 호르몬에 문제가 없나?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한마디로 장수의 비결은 비타민 D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혈압, 콜레스테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 때문이라도 비타민 D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하나 제가 지금 깜짝 놀라면서 흥분이 되는 거는 바로 저쪽에 써 있는 뱃살, 지방분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지방분해. 네, 실제로 이제 뱃살과 비타민 D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인 사람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겨울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윈터 리스판스. 윈터 리스판스. 네, 겨울 반응이요. 겨울 반응. 겨울 반응이 뭔지 우리가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햇살이 약해지죠. 예.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겨울철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추우니까. 살을 찌우죠. 살을 예, 찌워. 지방을 축적해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가 겨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지방세포를 자기 몸이 자꾸 축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제 비만한 사람들이 왜 비타민 D가 부족하냐면 지방세포가 비타민 D를 자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돌아다녀야 될 비타민 D가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지방세포 속에 있으면 헛되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겨울철이라고 계절을 오작동, 오인식하는 바람에 자꾸 살을 찌우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뱃살을 줄여야 되고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적정 농도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용식 선생님은 이제 아마 비타민 D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정상 이상으로 유지해야지 비만 조절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 좀 나갔다 내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비타민 D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요. 그 비만이나 혈관 건강과 관련된 질환들의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는데요. 우선 먼저 발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의 실패가 되면서 후천성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요 1.5배가량 증가하고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무려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비타민 D가 바로 암세포를 없애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각종 암 발병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2배, 또 대장암의 경우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아까 뇌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2.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본인에게 부족하다. 나는 비타민 D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한 이제 혈액 검사로서 비타민 D 부족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뭐 비싸진 않아서 물론 의료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뱃살이 많거나 당뇨나 그다음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노화가 촉진된다거나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이제 검사를 하시면 자신이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궁금한 건 내 몸속에 과연 이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네. 네.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검사 빨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화랑 관련됐다 그러니까 더 신경 쓰여요. 그렇죠. 네. 자, 내 몸을 10년 젊게도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10년을 늙게도 할 수 있는 이 청춘 호르몬 여러분들 몸속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을 받아 내 몸에서 합성하는 낮의 호르몬 비타민 D. 뼈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혈관 회춘에 전지전능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비타민 D 하나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낮출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선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를 측정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10 이하가 되면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없을 것 같죠.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의 약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몸신 가족들 몸엔 얼마나 있을지 심각하네. 비타민 D 검사 결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내 몸 10년 젊게 만드는 청춘 호르몬 비타민 D 검사했습니다. 그 검사는 뭐 간단했다고 해요. 예.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 D 수치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비타민 D의 정상 수치는 30 이상입니다. 물론 이제 100 이상이 되면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0과 100 사이가 정상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 이하부터는 이제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10 이하가 되면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오, 12하가. 근데 10 이하를 이제 보면 되게 없을 것 같죠. 상당히 많죠. 10 이하인 사람도 굉장히 적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30 이하라고 했을 때는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과연 정상적인 분비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신지 지금부터 그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몸신 가족 가운데는 한 분만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셨어요. 서건순 씨만. 네, 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우선 염려되지. 엄행란 선생님의 비타민 D 호르몬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실까요? 자, 30, 50 사이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30, 50 사이라면 참 좋을 텐데요. 얘네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9.27. 27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용식 씨의 수치를 보겠습니다. 비타민 D 많으실 거예요. 오, 좋네. D 오, 좋네. 어머야! 어머야! 어머머. 원래 27 정상 수치 한 반 정도 나왔습니다. 자, 맞으셔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보여주실까요? 예. 떨어지면 어떡해? 아 어떡해.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다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와. 뭐야. 오, 약을 먹으니까. 나왔습니다. 제일 좋아, 지금. 4.2가 나왔고요. 예, 벌써 왕관을 쓰고 계시네요. 우리 뭐 가장 젊은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있게 조민희 씨 말도 안 볼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좋네. 올라간다 좋네. 웬일이야? 뭐야. 아니 병원집이 뭐야, 웬일이야? 아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변우미 씨도 마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동 많이 해서 운동 많이 하니까 올라가죠. 떨어질 것 같아요. 저기 와, 그러면 뭐 결국 서건순 씨가 정상범위시고요. 엄행란 선생님이 2등을 하신 거네요. 야, 아니 저희가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는 90% 이상의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이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이 수치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야, 그래서 심각하네. 예,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검사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습관이라든지 야외 활동 많이 하던 습관이 맞아요. 되어가지고 햇빛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젊으신 분들은 그 야외 활동 거의 안 하고 차 타고 다니고 맞아요.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세포라든지 그런 거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근수님만 정상으로 나왔지만 엄앵란 선생님도 저렇게 엄청나게 부족하신 편은 아니에요. 예, 엄앵란 선생님 정도면 이제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우리 이용식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혈관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뱃살이라든지 좀 보충을 필요하네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젊은 두 패널 분께서 11.24, 13.44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야.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조민희 씨 결과였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정말 놀랐네. 예, 조민희 씨 결과는 가장 어린데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실 때 저희가 호르몬 1탄에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했거든요. 비타민 D하고 멜라토닌 자체가 성장 호르몬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회춘, 성춘 이런 호르몬 쪽인데 이번에 검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 검사 다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조민희 씨가 156이었는데 예전에 쟀을 때요. 예, 156이었는데 이번에 111.28로 떨어져 버렸네. 1년 사이에 거의 45 정도. 우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에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특히 갱년기 같은 예. 경우엔. 근데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에서 3% 사이를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30에서 40%가 떨어졌다는 거는 고3 이제 힘들어요. 엄마로서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이 비타민 D나 이제 어떻게 보면 멜라토닌의 분비 자체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얼굴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얼굴살만 빠져. 예. 얼굴살 빠지는 게 여자분들 노화의 가장 큰 직접적인 이제 그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비타민 D 성장 호르몬들이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재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활 습관 자체는 반성을 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건 인정을 해요. 슈퍼를 갈 때도 그렇고 그 거리를 차를 타고 주차를 하고 올라가서도 얼른 가서 또 집에 가서 거진 햇빛을 완전 차단하다시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처럼 비타민 D를 복용하면은 좀 나아지나요? 예, 비타민 D는 지금 복용하셔야 되는 수치일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고3 엄마를 벗어나야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조민희 씨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걸 해보면 청소년이 더 문제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체육 시간이 있어서 체육을 하면서 햇볕을 많이 쏘였는데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어서 체육을 안 합니다. 어머.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자꾸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도 보충도 하지 않고 햇볕도 쏘이지 않아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수치들은 사실 몸신 가족 몇 예. 분의 수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평균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낮에 호르몬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나 부족하다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잠시 후에 채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자꾸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난수암 4기라고 직장에도 전이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존율 20%가 채되지 않는 난소암을 극복하고 보이세요?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 완전히 하얘졌던 머리에서 다시 다시 회춘하게 만든 몸신의 비밀. 저의 건강법은 이겁니다. 낮과 밤의 호르몬에 있다. 일생일 때 이런 맛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몸신의 놀라운 청춘 호르몬 건강법.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낮의 호르몬 비타민 D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만 알았는데도 젊어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마저 해봐야죠. 예. 두 번째 호르몬 보겠습니다. 내 몸을 10년 젊게 만드는 안티에이징 건강법. 두 번째 호르몬은 밤의 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밤의 호르몬 그러니까 어쩐지 힘이 상당히 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밤의 호르몬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전 멜라토닌 사실 익숙하게 듣긴 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호르몬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멜라토닌이 어디서 분비되시는지 아시죠? 네? 돈인? 네? 돈인? 저희는 모르죠. 머리. 예, 여기 오. 이 머리 안쪽에
안쪽 이제 중앙에 깊숙한 곳에 아주 조그맣니다. 이제 콧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송가슴이라는 데서 분비가 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생겨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사람이 왠지 건강해질 것 같고 예뻐질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더 젊게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는 관여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토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잠만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거 청춘을 위한 트리플 호르몬, 일석삼조의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죠? 예, 비타민 항산화, D하고 멜라토닌. 산화. 항노화, 오. 그다음에 항암 이 효과 세 가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황산화잖아요. 네. 황산화의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 비타민 E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멜라토닌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과라서 비타민 E의 2배나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만 프랑스의 마리 퀴리 이제 연구소에서 생쥐들에 대해서 멜라토닌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더니 수명이 늘어났다는 효과가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20%에서 33%까지. 가령 이제 엄청나네. 100년을 살 사람 같은 120년, 133년까지 살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생쥐 실험이지만 네. 그렇게 수명을 늘렸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한 100개가 있는데 그 유전자들의 어떤 조절 능력을 키워줘 가지고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잘 분비시키게 하는 게 청춘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멜라토닌은 줄어드는 속도가 성장 호르몬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제가 이제 성장 호르몬을 그때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절반이 된다고 했는데요.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로 쭉 보시면 예, 멜라토닌은 어이구. 예. 나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멜라토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난 때 없어. 20대 때 이제 정점을 게 신기하네. 20대 때 이제 정점을 찍었다가 30대가 되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네. 50% 저렇게 떨어지고 줄어들어? 40대에 이미 뭐 거의 다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20대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20대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의 분비가 저렇게 줄어드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잠의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잠의 질이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승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 여러분이 항산화 말은 듣고 얘기는 하지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랑은 좀 달라서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배기가스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즉 차가 앞으로 가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게 배기가스듯이 내 몸에서 쓰고 남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정해서 자기가 안정이 되려면 다른 세포가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걸 뺏어와야 안정이 돼요. 눈세포에서 뺏어오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이 오고 귀세포에서 뺏어가지고 오면 귀가 안 들리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바로 이런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하고 이걸 막아주는 걸 항산화라고 그래요. 항산화 작용을 잘하면 내 몸 세포들의 기능을 끝까지 유지시켜 줄 수가 있고 늙지 않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노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게 바로 이 아주 중요한 멜라토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뇌 검사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암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어머, 어떡해. 아까 항산화 효과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암이라든지 각종 이제 바이러스 질환인데 멜라토닌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의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나쁜 놈하고 좋은 놈을 서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나쁜 놈만 공격할 수 있도록 면역 세포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직접 본인이 다른 암세포가 싸울 수 있는 킬러셀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멜라토닌 체크해가지고 멜라토닌 수치가 낮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이제 뭐 약으로 드시게 한다든지 보조적으로 같이 이제 치료하는 것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하면 지금 저희들은 보통 잠을 잘 자기 위한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멜라토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진이 쥐를 대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쥐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다음에 두 집단으로 나눴는데 한 집단에서는 바로 멜라토닌을 투여하고 한 집단은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결과 멜라토닌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100마리 중에 92마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멜라토닌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84마리가 생존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멜라토닌이 바로 면역력에 영향을 끼쳐서 생존율까지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잠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예요. 엄 선생님께서는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씀 별로 안 하시네요. 난 절대로 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자서 우리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와갖고 문 열고 들어와서 아이고 이 집은 다 죽어 있네 이러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잠을 계속 못 주무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서건순 씨 경우에는 요즘엔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시간 주무세요? 제가 많이 잘 때는 한 5시간? 어머. 아니면 보통 3, 4시간. 근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의뢰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살았어요. 그 저 밤에 못 자면 말이죠. 예, 예. 혹시 낮에 자면 멜라노니 멜라토닌. 아니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생기지 않을까요? 밤에 못 잔 건 낮에 잔다. 예, 낮에 잠을 잔다고 해서 멜라토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머. 아까 멜라토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송가선에서 분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하고 되게 가깝냐면 시신경하고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빛에 굉장히 예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낮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을 생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새벽 12시부터 2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멜라토닌 부족 현상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밤에도 항상 이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TV를 보고 있고 조명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깨어있을 때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생성을 하고 밤에 최대한 이제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소음도 제거하고 깊은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고 그래서 낮과 밤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이 성공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우리 생체 리듬이 젊어지고 청춘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이 리듬대로 살기가 매우 어렵기 예, 때문에 낮에 예. 집안에 좀 암막 커튼을 딱 치고 완전히 어둡게 한 다음에 또 눈에 안대까지 하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낮에 자도 멜라토닌 형성이 될까요? 물론 이제 낮에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 자는 것보다는 네. 멜라토닌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겠지만 낮에 자꾸 자는 이제 습관을 들이면 그 우리가 멜라토닌이 밤에 이제 10배 정도 더 생성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럼 생체 리듬이 한 번 망가져 버리면 또 그게 다시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낮에 잠을 자지 않고 졸리더라도 밤에 반드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의학에서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시간대별 건강법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황제내경이라는 이 한의학 고서가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이상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수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활동하기 위한 재정비,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매우 강조했고요. 이 수면이라는 것이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선생님, 예. 비타민 D 복용하는 것처럼 멜라토닌도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복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사실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자들 중에는 음식도 있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연관지어서 봐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멜라토닌이 부족하다고 해서 멜라토닌만 그냥 먹어서 해결되는 일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이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멜라토닌 호르몬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수면제 처방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드시는 걸로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저희가 호르몬 건강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산화, 항노화, 항암. 청춘의 묘약이다. 밤의 호르몬 멜라토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항노화,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하지만 멜라토닌은 어두워져야만 제대로 분비된다는 사실. 낮과 밤이 뒤바뀌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겐 항암의 효과를 가진 멜라토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자, 멜라토닌 호르몬 건강을 체크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내 몸속 멜라토닌 얼마나 있을까? 갑자기 얼굴이 좀 늙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밤의 호르몬 멜라토닌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처럼 일중 주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직접 채취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보다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멜라토닌 분비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제가 보여드리는 설문 문항을 체크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멜라토닌 호르몬 건강을 체크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첫째, 갑자기 얼굴이 늙었거나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주 잠을 깨거나 한 번 깨면 밤을 새기 십상이다. 잠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하며 잠이 든다. 밤에 발이 너무 뜨겁다. 발이 너무 뜨겁다. 예. 발이 너무 뜨겁다. 예. 발이 뜨겁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잠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 멜라토닌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는 발에 이상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이 뜨겁거나 저린 느낌이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멜라토닌의 분비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한번 네.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다. 대체로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난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시차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다. 흡연을 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수면제를 복용한다. 네. 자, 3개 이상이면 멜라토닌 부족으로 5개 이상이면 멜라토닌 위험 수치로 이제 간주를 하시는 겁니다. 나 3개 이상 된다 하시는 분 계세요? 3개 이상 되시는 분? 3개 이상. 우리 계시네요. 네. 이진환 기자도. 3개 이상? 예, 3개 네, 이상. 3개 이상 돼요. 그러면 나 5개 이상이다. 5개 딱 걸리는 거. 변우민 씨도. 네, 5개 딱 걸리는 거. 변우민 씨도. 네, 좀 딱. 1번 갑자기 요새 제 얼굴 보면 좀 늙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한 번 깨면 꼭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다시 TV 봐요. 자, 잠이 그러고 좀 일어나면 별로 개운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늦게 자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9번 흡연. 그 수면 장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서건수 씨도. 네, 저는 이제 발이 저릿저릿해서 발바닥이 그래서 자려고 하다가 이렇게 양말 같은 거 이렇게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너무 분해요. 아침에 늦게 자도 깨니까. 네. 그래서 어머, 분해. 저기 분해요. 아침부터 분하신. 네. 네, 그렇게. 네. 몇 가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못 자는 거 하나는 딱 배고파서 못 자겠어. 더 이상 못 자겠다. 배고파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다르시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잠을 얼마나 질이 높은 이제 수면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라토닌은 비타민 D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하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공고하고 싶은 방법은 밤에 잠잘 때 절대도 TV를 켜놓거나 더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8시나 9시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뇌 세포를 재생시키고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에 있는 염증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휴대폰을 밤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낮은 주로 착각을 합니다. 낮은 주로 착각을 해요.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 우리 송가슴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눈에 있는 어떤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낮은 주 착각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새벽 2, 3시가 되어도 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 자기가 젊게 살고 싶다. 그러면 휴대폰을 자기 머리맡에서 떼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난삼 사기라고. 청천벽력 같은 갑작스러운 어떻게 죽어야지 내가 잘 죽을까라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몸씨. 업무 기록지상으로는 암세포가 지금 현재 없는 말도 안 돼. 보이세요? 검은 머리가 나요. 게다가 하얗게 센 머리에서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 노화를 막고 암을 이겨낸 몸신의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의 정체는 일생일 때 이런 맛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약 아닙니다. 주사 아닙니다. 암을 극복하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완전히 회춘하고 계신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큰 목소리로 같이 외쳐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20%의 생존율을 뚫고 난소암 4기 극복. 게다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됐다. 내 몸의 노화를 막아 항암과 항노화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을 알려줄 문춘옥 몸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점점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65세 문춘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루하루 건강하게 젊어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흰머리도 있고요. 뭐가 젊어지고 있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네. 머리카락이 하얘니까 네. 뭘 젊어졌냐고 하겠지만 네. 저 여기 귀밑머리나 이런 데 보이세요?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 이게 그러면은 최근까지 완전히 하얗다가 다시 나신 머리란 말씀이세요? 네. 검은 머리가? 네. 와. 나는 검은 머리 본 적이 없어가 뒷모습은 본 적이 없으니까 오해를 했죠. 보세요. 지금 다시 나기 시작하신 게 여기서부터가 다시 검은 머리가 많이 다시 검은 머리가 되셔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회춘에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전의 모습을 또 직접 증거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 지가 꽤 됐는데요. 항암할 때도 제가 뵀었거든요. 그때는 머리가 날 때 굉장히 흰머리가 많았었어요. 거의 다 흰머리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뒷머리서부터 계속 까만 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까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백발이셨는데 아니요. 항암하고서 머리가 빠지고 새로 났을 때. 새로 났을 때 거의 흰머리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검어지고 네, 계시다는 걸 작년부터 이렇게 까매지더라고요. 이제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회춘을 한다, 젊게 사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항암 치료도 했다 그러고 잔병 치료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프기 전에는 정말 잔병 치료도 안 했고요. 네. 제가 병이 나기 전까지 갱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배가 불러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그때 이제 난소암 4기라고 네,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번에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시 1년 후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는 것 같아요. 난소암 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사기 첫 수술을 어마어마한 대수술이었어요. 그 말씀 예.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직장에도 이제 비장에도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관련 선생님들 스탠바이 하고 10시간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지금 이제 장기가 몇 개가 그렇게서 없죠. 장기가 몇 개가 그렇게서 없죠. 어머나. 그러면 이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도 그럼 몇 차례를 하셨겠네요. 제가 도합 15번 했고요. 방사선 치료는 25번 처방을 받았는데 18번 하고 저 주치 교수님이 암 잡다가 사람 잡게 생겼다고 이제 방사선은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암 사기면은 뭐 포기했을 정도인데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뭐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생각이지만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너무 몸이 아팠어요. 체력도 그때는 굉장히 빠져가 38kg까지 떨어졌어요. 38kg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 저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 나서 나를 좀 쳤으면 좋겠다. 사고 나서 나를 좀 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죽어야지 내가 잘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심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쉬는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 때문에 공부하러 다니면서 이 안티에이징 건강 호르몬법을 배우게 됐어요. 자, 지금 뭐 손가락도 처음에는 막 굽고 많이 부었었는데 지금 다 회복이 되셨다면서요? 제가 그 항암 치료하면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졌었어요. 양쪽 엄지 손가락이. 근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저절로 어느 때 좋아졌는지 모르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다가 얼마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거를 꾸준히 이렇게 해서 먹고 한 3개월 있다가 갔더니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비장이 없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항상 낮아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지도 못했었어요. 어지러워서. 그런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완전 정상으로 올라가고 면역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암세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3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해먹었죠. 네. 그래서 3개월 이제 도합 6개월 후에 갔더니 판독하시는 분이 전이도 소견이 없다. 아이고. 아니 이게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요 난소암 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대박이다. 저는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 사람. 5%였어요. 그 5%예요. 그럼 5%에 들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갖고 오신 게 있으시죠? 네. 뭐예요? 예. 믿을 수 자랑스럽게 이게 암 전후의 진단서인데요. 여기 다 영어예요? 아유 모르겠네요. 네, 박사님. 예, 문춘옥 씨의 이제 이거 업무 기록지를 보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2014년도 5월달에 CT를 찍었는데 그 CT에서 아마 2012년도 이제 12월달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제 2년 정도 이제 경과하고 있는 시점인데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가 CT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우리 몸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이에요? 네.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CT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완치 판정은 안 받았지만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러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지금 강의 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2의 삶을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말만 들어도 기죽는 단어거든요. 문춘옥 씨가 아마 포기했으면 네. 오늘의 문춘옥 씨는 여기 서지도 그러니까요. 못할 거예요. 그 병하고 도전하고
난 정말 이제 암 선생으로 모셔야겠어. 근데 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주치의 어떤 처방대로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암세포하고 이길 수 있는 본인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건강법을 자기 체질에 맞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의무 기록지 상으로는 암세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다시 안티에이징을 통해서 건강해진 그 호르몬 건강법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완전히 하얗다가 다시 나신 머리란 말씀이세요? 네. 검은 머리가? 몸신의 흰머리를 다시 검게 물들여준 방법이 있다. 암세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대요. 암의 후유증을 이겨내게 해준 원동력은 물론이고 시간을 되돌려 10년 젊어지게 하는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암을 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 주인공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신의 안티에이징 호르몬 건강법의 정체 이제 공개해 주실까요? 저의 건강법은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야, 뭐예요? 호르몬 햇살죽, 난 묵인 줄 호르몬 꿀잠죽. 두 가지 죽이 있는데 지금 얼핏 봐서는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아침에 먹는 이 햇살죽은 안티에이징 호르몬을 생성시켜주는 음식이에요. 네. 이거는 아침에 끓여서 먹게 되고요. 이거는 저를 이름 그대로 꿀잠을 자게 해준 저녁에 꿀잠죽입니다. 내가 이제 저녁에 먹는 거는 멜라토닌을 생성시켜주고요.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지인들한테 만들어주면 다들 아우 참 잘 잤다 정말 내가 맛있게 잘 잤다라는 잤다고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내가 필요해. 이걸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가볍다고. 말만 들어도 병원은 다 망했어. 그 매일 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거를 저는 2년 동안 매일 먹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양도 똑같은 양을 2년 동안 계속 먹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어떤 효과가 나오고. 며칠 만에. 욕심이 많으시다. 제일 궁금하신 분이 우리 백란 양이니까. 이거를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양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딱딱 약 먹듯이 먹으니까 제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피부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피부가 달라지고 다리에 걸어 다니는 힘이 조금 생겨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먹게 됐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몇 개월 하신 다음에는 뭐 혈액의 검사 여러 수치들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이거 3개월 먹고 갔더니 제가 면역력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요. 네. 또 헤모글로빈 수치도 좋아지고 네. 간 수치도 좋아지고. 오. 제가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 실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햇살죽, 꿀잠죽을 만든 재료를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료를 그냥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맛을 봐야 하거든요. 오늘 전 너무 좋은 게 숟가락이 하나만 있다는 거죠. 앉으세요. 연우미 씨 앉으세요. 자, 그래서 궁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왜요? 뭐야?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 뭐야? 그러면서 계속 다 먹네요. 뭐야? 그러면서 계속 다 먹네요. 남겨줄 줄 알았는데. 한국인한테 굉장히 익숙한 네. 맛이에요. 매우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 이거 햇살죽 맞죠? 네. 이것도 달달한데요? 달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향에서는 마치 이렇게 된장국 먹는 것 같은 그런 향이 나기도 하는데 다 먹네 이런 짱. 다 먹네 이런 된장. 진짜 다 먹으면 어떡해.
이런 된장. 어떻게 한 입도 안 주냐? 야 옆에 이렇게 있는. 저렇게 나가 있는데. 와 이야, 정말 잔인하다. 인간적으로 그냥 한 들어와요, 입은 줄줄 그냥. 알았다. 정말. 우선은 정체는 정확히 알아내긴 참 어렵네요. 매우 복합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참 꿀잠을 나는 저게 필요해. 아 예. 정말 전 주부님 예? 들어가세요. 주지도 않는데. 너무 안 됐다. 너무 안 돼 보여. 자, 이렇게 보시면 거의 색깔 비슷해 보이시죠? 어떻게 다른지. 꿀잠죽을. 어머, 역시 자기만 먹는. 어머 그러네. 야, 이게 무슨 어머 몸에 좋다고 회춘한다니까 혼자 막 먹어. 이건 훨씬 더 달콤하고. 그래요. 네, 이건 사실 꿀잠. 살짝 예상되는 어떤 맛이 좀 지배적인 맛이 있어요.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이고 조금 더 단맛이 나서 꿀잠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그렇다면 햇살죽과 꿀잠죽 과연 어떤 재료를 만들어졌을까? 먼저 이 재료는 햇살죽입니다. 햇살죽의 재료. 예. 자, 햇살? 확인하시죠. 햇살죽. 열어주시죠. 정말 많네요. 토마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갔구나. 이게 재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주재료인데요. 네. 무말랭이는 말리면서 무말랭이. 햇볕에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가고요. 네. 또 표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그 들어가고요. 선수죠. 그거는 모기버섯이에요. 모기버섯이 이 세 가지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주재료로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재료에 여기에 이제 이 주재료에 이것만 하면 아무리 아프다고 하지만 이게 먹기가 맛없어. 나쁘면은 안 먹게 되잖아요.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과를 넣었고요. 토마토를 넣었어요. 사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파이토케미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시래기에는 이 무시래기거든요. 근데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저는 비장이었기 때문에 철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었고요. 이건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보충하기 위해서 양배추도 넣었어요. 이런 조합은 좀 보기가 힘든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보니까 정말 재료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기 버섯의 경우에 식품 중에서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100g에 440 마이크로그램이라요. 저거 이렇게 한 조각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들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표고버섯을 넣으셨는데 이 표고는 또 햇빛에 건조시켰을 때 지금 말린 표고버섯이잖아요. 이 건조시키면은 비타민 D가 8배에서 9배 정도 그 활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가장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모기버섯을 사용하신 것이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 부재료로 쓰신 거가 제가 좋아하는 무청시래기인데 여기 아주 칼슘이 풍부하고 철분도 상당히 풍부하거든요. 말린 무청시래기.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나오신 분이 암 때문에 뼈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셨다고 그랬는데 이 무청시래기 같은 부재료가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마지막으로 저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그냥 섭취할 때보다 데워 먹었을 때 그 활성도가 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면 비타민 D, 항산화 성분,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래기와 사과와 버섯과 토마토가 만났는데 과연 이 조립하는 방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호르몬 햇살죽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햇살죽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르몬, 비타민 D를 우리가 보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죽인데요. 이 재료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먼저 주재료인 무말랭이 한 줌하고요. 그냥 이렇게 딱딱한 채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한 줌하고 표고버섯 2개 하고요. 모기버섯은 큰 거는 하나 정도만 넣고 이렇게 좀 작으면 2개 정도 넣으세요. 네. 작으면 2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네. 사과 1개,
들어가면 오, 되고요. 많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달달하군요. 몸에 좋은. 양배추는 한 200g 정도야. 그러니까 표고 모기는 사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네. 예. 예. 그리고 무시래기 이거 한 이렇게 3개 정도. 3줄. 시래기는 좀 불려 놓은 거. 안 불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여기 왜냐면 끓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네. 안 불려도 괜찮고 토마토는 한 2개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많이 들어가네.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이 익어도 오래 끓여도 성분이 괜찮은 재료들이죠, 임 선생님? 네, 그럼요. 지금 이 재료들이 네. 비타민 C의 경우 열에 좀 약하지만 비타민 D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지금 끓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물을 얼마나? 물은 자작자작할 정도로요. 맞아. 왜냐하면 이거 끓으면서 나오죠, 많이 물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자작할 정도로. 네,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네. 제일 약불로 해서 네. 한 40분 정도 끓여주시면 푹 물려요. 제가 이거 10분도 해봤고요. 20분도 해봤고 30분도 해봤어요. 근데 40분 끓이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일 맛있어요. 일단 뭐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식품들이 비타민 D도 보충해주면서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그런 식품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새로 이렇게 까맣게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서 혈관이 손상되기 쉬운데 비타민 D가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비타민 D 역할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될 세포는 빨리 사멸을 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거, 암세포를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이 최적화된 그런 어떤 재료로 이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40분이니까 제법 걸리죠? 저희가 미리 끓여놨습니다. 끓여와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완전히 완전히 뭉글뭉글해질 때까지 끓여 거의 습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끓였는데 재료 이 상태로 이걸 이제 믹서에 가실 건가 봐요. 네. 아, 저걸 가는구나. 갈아야지 죽을 삶아놓은 거.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는 게 없이 그냥 온전하게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갈아 먹은 이유는 제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곱게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얼추 이 정도 갈아볼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완성된 걸 여기에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집간장이에요. 집에서 담근 간장. 어머, 거기다 간장을 넣으세요? 네. 왜요? 이 집간장에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영양소가 참 많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는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꼭 이 집간장을 섞어야 돼요. 집에 간도 되고 약간 간을 약간 간 더해주시고요. 이렇게 간이 되면 또 맛도 상승이 되고요. 네, 한번 싹 섞어주시고요. 이제 완성된 걸 그건 되직하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실 때는 마지막 하나만 식초를 식초요? 조금 넣으면 훨씬 맛이 좋아져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기산이 흡수를 도와줘요. 그래서 간장하고 식초에 여기에 이거는 발효식품이 들어가야지만이 흡수가 돼요. 이런 채소 과일들과 식초의 만남은 어떨까요? 네, 아마 식초를 넣는데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식초를 넣으면은 혹시 시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요. 실제 식초를 넣으면 오히려 본래의 맛이 잘 살아납니다. 바로 맛의 대비 현상 때문인데요. 아마 이 소금을 넣으면은 단맛이 증가하는 거는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이 조금 맛이 좀 없다 그럴 때 소금을 조금 치면 단맛이 훨씬 증가하고요. 이렇듯이 신맛의 경우에는 또 짠맛을 도와줘요. 짠맛과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좋은 식초를 사용하시면 거기 유기산이 들어있잖아요. 이 유기산의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까지 합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려줄 비타민 D가 듬뿍 들어있는 햇살죽.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 재료는 무말랭이, 목이버섯, 표고버섯인데요.
이 세 가지 재료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D가 8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꼭 말려서 사용하세요. 추가로 토마토 2개, 사과 1개, 양배추 200g, 무청 시래기 3주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제 냄비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모든 재료와 함께 끓여주세요. 재료가 뭉글뭉글해지면 원활한 소화를 위해 믹서기에 넣고 갈면 끝! 기호에 따라 간장을 1스푼 정도 넣어주면 깊은 맛을 낸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든 호르몬 햇살죽은 5일 정도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의 호르몬, 우리 멜라토닌을 보충해줄 호르몬 꿀잠죽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일인데? 아, 여기에는 바나나가 있었어요. 네. 아, 네. 바나나하고요. 네. 저기 파래가 파래인데 이 파래가 멜라토닌 성분을 많이 배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만들어주는 그 파래라고 해서 이거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이 바나나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륨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는데 좀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기도록 숙성시킨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건 이제 부재료군요, 그러면. 주재료가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주재료이고요. 이거 네.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할 재료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요. 이런 채소 같은 거 넣어도 괜찮고 뭐 시금치라든가 이런 걸 넣어도 괜찮아요. 네, 재료를 보면은요, 바나나하고 파래가 있는데 저게 정말 잘 궁합이 맞을까? 조합이 전혀 이게 생각지도 못한 재료거든요.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우리 문춘옥 몸신님께서 어떻게 재료들 이렇게 본인에 딱 맞게 선택하셨는지 제가 되게 놀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암을 투병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적이 이제 우울증이거든요. 암에 걸리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울해지고 모든 현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쉬우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암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뺏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이나 이제 그런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투병 생활 속에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할 때 그런 걸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공통적인 재료가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하고 파래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한데 특히 파래 같은 경우에는 100g당 트립토판이 500mg이나 들어있어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충분하게 만들어지니까 밤에 수면 리듬을 잘해서 밤에 잠을 잘 자면서 우리 어떤 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암 투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꿀잠죽에 있는 파래와 이제 바나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재료인 바나나와 파래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파래는 그렇게 말린 거면은 한 장 정도만 넣어도 돼요. 한 장 정도 넣으시고요. 잠깐만요. 아니, 아까 얻어먹지도 네, 못하면서 하나가. 파래. 저는 그 다시마, 파래, 미역 이거 다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잠시 본 거예요. 아니 딱 보면 색깔이 파래. 사과 하나 넣고요, 바나나 둘, 그다음에 파래는 이제 말린 거라면 한 장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뭐 재료들은 이제 여러분 뭐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또. 과일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꿀잠죽인데 꿀은 안 들어가나요? 꿀 맛이 납니다, 여기서. 꿀맛이 납니다. 잠이 꿀같이 있네. 여기도 물을 그냥 자작자작하게 네. 재료와 비슷하게 넣으시면 돼요. 그것이 자작.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끓고 난 다음에 40분인가요? 네. 아, 약불에서. 약불에서. 아, 이것도 40분이에요? 네. 끓으면서 40분. 그런데 정은아 씨가 미리
예. 끓여놨어요. 아,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이걸 다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물이 많이 나오는군요. 과일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재료를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나왔네. 지금 몸신께서는 간장 역시 넣으세요? 여기 소리 없이 간장을 좀 넣으셨어요. 네. 몰래 아까 그 넣으시네. 방식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돌리시고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죠? 네. 예. 아 간장은 몰래 넣어야 되는구나. 누가 간 먹고 식초는 안 넣으세요? 이제 다 한 다음에 먹을 때. 여기에 먹을 때. 저는 미리 넣으면요. 네. 천연 식초를 넣기 때문에 네. 소산 발효가 되면 네. 시큼해져요. 그래서 먹을 때. 전에 그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그렇게 신맛이 강하지 않고 먹을만해요. 맛까지도 계산을 다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맛을 보죠. 네, 기대돼요. 꿀잠죽. 이거 뭐야? 벌써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죽이에요? 하얀색은 햇살죽, 검은색은 꿀잠죽. 뭐라고요? 가능한지 이런 거. 이게 꿀잠죽. 이게 꿀잠죽. 호박죽 같아. 된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되게 맛있네요. 나는 진짜 일생일 때 이런 맛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며칠 동안 보관이 가능한지요? 간장을 넣어서 간을 조금 했기 때문에 한 오래 5일 정도 냉장 보관해서 괜찮고요. 바쁘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드실 때는 항상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서 전자레인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먹으니까 딱 먹었을 때 왠지 모르게 피부가 확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죽은 희한하네. 숟가락이 필요 없네. 마실 수가 있어. 그리고 제 생각엔 여름에는 굳이 이거 따뜻하게 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시원해도 넣었다가 그냥 맛있어. 차게 드시는 게 꿀잠죽 먹으니까 졸려 꿀잠이야. 아니 이게 정말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피곤했는지 오늘 눈이 다다다다 떨렸었거든요. 근데 그 꿀잠죽을 먹으니까 벌써? 진짜 그런 느낌 다다다거리니까 바로 나와. 진짜 네. 정말 좋아요. 이거 아마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달면 당뇨 환자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달면서 이렇게 맛이 굉장히 풍미가 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고 혈당 걱정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도 고운 호르몬 햇살죽, 호르몬 꿀잠죽을 통해서 정말. 비타민 D 호르몬 그리고 멜라토닌 보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검은 머리가 날 정도로 회춘을 하셨을까?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아주 특별한 건강법 하나 더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그 검은 머리가 나게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미네랄 주스가 있어요. 미네랄 주스 덕분에 예. 제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갖고 검은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안티에이징 호르몬 밥상을 마무리해줄 주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천연 수면제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는 호르몬 꿀잠죽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 재료는 단 2가지. 멜라토닌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바나나와 파래입니다. 추가로 사과 1개, 양배추 200g, 토마토 2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햇살죽과 마찬가지로 자작하게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갈면 끝! 햇살죽과 마찬가지로 5일 동안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잠시 후 다시 검은 머리가 나요. 꾸준히 이렇게 해서 먹고 암세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고요. 자, 청춘 호르몬 밥상의 활용 점정을 찍어줄 바로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죽, 꿀잠죽 말고도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청춘 호르몬이 또 있다. 이건 상큼하네. 안티에이징 건강법의 끝판.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청춘 호르몬 밥상의 활용 점정을 찍어줄 네. 바로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보여주시죠. 야. 바로 제 건강을 찾은 휴춘 호르몬 주스입니다. 휴춘 호르몬 주스입니다. 휴춘 호르몬 주스입니다. 주스. 오, 이름 대단합니다. 회춘 호르몬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색깔 뭐 아까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좀 맑아 보이는데요? 맑아 보여요. 물을 많이 이거를 쓰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하루 한 잔씩 드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먹었어요. 네. 수시로. 네, 수시로 먹었는데 음료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그냥 한두 잔 정도씩 드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아까 봤던 것들도 있고요. 네. 예. 브로콜리가 있네. 여기에는 주재료가 미나리예요. 미나리. 네, 이 미나리는 해독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미나리. 또 우리 그 어혈이 있는 부분도 많이 삭혀주거든요. 이 미나리를 썼고요. 주재료로. 그다음에 이제 십자화가에 익숙한 열십자로 꼽히는 식재료들 있잖아요. 야채들. 그래서 이 글로컬이나 청경채, 무, 배추 오. 네, 이런 걸 썼는데 저는 이거를 제철에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썼어요. 나머지 이제 뭐 여기다가 바나나도 좀 넣어도 괜찮고요. 뭐 사과 들어가고요. 또 버섯도 꼭 표고버섯만 쓰시지 말고 팽이버섯이나 뭐 저기 새송이버섯 같은 거 이런 버섯 종류를 좀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우선 궁금하네요. 십자화과 이런 채소들이 어떻게 몸에 좋은 건지요? 네, 뭐 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나 지금 거기 있는 브로콜리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화과 채소인데 그런 것들이 약간 쌉쌀한 맛이 나거든요. 그런 맛을 이제 황화물이 내는 건데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먹어봤더니 또는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종양의 성장을 한 60% 정도 감소시키고 종양 세포의 크기를 뭐 한 반 이상 줄여주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서 이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스로 마시면 이런 항암 효과나 항염증 효과 같은 것들을 잘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있는 재료들을 좀 넣고 또 끓이시겠죠? 잘게 썰으세요. 잘게 썰어야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잘게 썰어서 미나리 100g 정도 네, 넣고요. 그리고 배추는 한 2장 정도 넣고요. 청경채도 2장 정도 넣고요. 그리고 무 한 200g 정도. 그리고 사과 한 개. 아, 자작자작하게. 이거는 아니야. 재료의 2배 부으세요. 자작이 아니래. 아, 요거는 안 해요? 주스는 주스니까. 재료의 2배를 부으십니다.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얼마나 끓여요? 40분 끓여요. 이것도 역시 이것도 끓인 다음에 충분히 다시 40분. 끓여서요. 펄펄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40분. 아, 저 주스도 기대돼요. 아까 죽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끓인 재료가 이에 뜨거워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끓여서요. 네. 이런 체에다가 때 걸른다. 알지도 아. 않네. 어허. 이건 갈지 않고요. 그냥 맑게 물처럼 드시는 거예요. 건더기는 이거야말로 버려요? 뭐 아주 맛있는 습같이 맑은 습같이 나왔어요. 재료가. 원신님 그럼 건더기는 버려요? 아깝잖아요. 좀 같이 갈아서 드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것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맑은 그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사실 재료 넣고 끓이면 뭐 그게 맛있는 국이 되는 건데요. 국 끓일 때 육수로 써도 되게 좋아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 요 주스는 좀 마셔봐야죠. 그래요. 예, 해독 주스는 네, 마셔봐야 도와드릴게요. 되니까. 여기에도 간장하고 이번에 싶어요. 성공. 아, 여기에도 간장과 식초를 살짝 넣어서 아, 드시면 그래요?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게 여기 있으니까. 간장하고 식초를 넣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효식품이 들어가야지만이 흡수가 잘 돼요. 아, 소주 짠 예쁘다. 어머, 고마워요. 네. 이거하고 또 이건 달라 아는 거 항상. 먹어. 다 드셨어요? 채소 주스 맛이 나요.
요거 캔에 들어있는 주스 맛 이거 거의 똑같은데. 저렇게 한번 우리 박 선생님 지금 다 예, 맛보셨죠? 예, 어떠세요? 전적인 이 소감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채소를 이제 물에 끓여가지고 죽으로 이제 건더기채 먹지 않고 이렇게 먹으면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건더기를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칼로리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칼로리 걱정 없이 무유 대신에 이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호르몬의 어떤 재생까지 돕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경수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것이 아까 몸신께서 검은 머리가 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검은 머리가 나는 데 있어서 이 음료가 많이 도움을 되고 있습니까? 진짜 궁금해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될것 이해하시겠지만요. 네, 그 이유는요. 모발의 경우에 이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 분열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양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엽산이라는 비타민입니다. 이 엽산의 경우에는 프로스름한 빛일 때는 푸른잎 채소들 그리고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뭐 머리카락 같이 이런 모발을 잘 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해춘에까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호르몬 주스 만들 때 지금 이 주스 액만을 드시니까 그 건더기를 모두 다 안타까워했는데 그걸 함께 갈아서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도 혈당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몸신의 흰머리를 검게 만들어준 바로 이것, 회춘 호르몬 주스.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 재료로 미나리, 청경채, 배추, 브로콜리, 무를 준비해주세요. 부재료로 사과 1개, 말린 표고버섯 2개를 잘게 썰어 넣고 재료의 2배 정도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다 우러나오면 물만 걸러 드시면 되는데요. 주재료로 사용하는 십자화가 채소는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 노화를 막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시로 마셔도 좋고 건강한 사람은 하루 2잔 정도만 마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10년 젊게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어떻게 우리 문춘옥 몸신님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식단이나 레시피와 같이 잘 적용하시면 잘 적용해서 드신다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자기의 밤과 낮을 지배한 호르몬으로 자기 생체의 나이를 청춘으로 영원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역시. 예, 며느라. 네, 어머니. 왜 어머니? 너 이제부터 예. 남편 그만 챙기고 네. 비타민 D, 멜라토닌 복용해서 너 지금처럼 예쁜 모습 영원히 간직해라. 네, 그렇게 하려고요, 어머니. 오늘 달라지시니까 너무 좋으세요, 어머니. 내가 행복하거든. 너무 잘 됐어요. 예, 네버엔딩 결코 끝나지 않은 몸신 극장 오늘 함께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저 박민수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희들은 청춘역에 제대로 도착을 했네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시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몸시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통증 유발하는 좌우 비대칭, 짝짝이 근육을 잡아라. 좌우 근육의 불균형, 비대칭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비만이나 소화장애 또 비늘 흠식기 장애. 만성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비대칭이 되는 곳. 어깨, 골반, 다리 정도로 풀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짝짝이 근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50세 스포츠 트레이너 조영선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을 빼는 동작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완전 달랐어. 완전 이렇게 해서 손으로.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불균형했던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원리입니다. 근데 뭔가 보는데 저희가 시원해지는데요? 불편하셨던 첫 번으로. 웬일이야? 어머!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와, 대단하다. 혼자서도 좀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해야죠. 오늘부터 할 것입니다.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